오랜 시간 함께와 했다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반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왕실은 그런 점에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카밀라는 손가락에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고 그녀는 분명히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격분했고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카밀라를 궁궐에서 쫓아내고 결혼 반지까지 돌려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수년간의 스캔들을 견뎌냈지만 마침내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껴왔고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일까요? 아니면 몇 달 동안 긴장이 쌓여온 것일까요? 이제 카밀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왕실 불화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왕비의 몇 주간 이어진 격렬한 대립, 궁궐 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조차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항상 질서, 전통, 그리고 왕실의 이미지를 중시해 왔습니다. 영국 국왕은 찰스 왕세자의 아내인 카밀라가 왕비로 불리는 것을 승인했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그 긴장감은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밀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주 대중 앞에 나서서 단독으로 연설을 하고 심지어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궁궐 안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군주제는 단순히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며 구성원들의 발언부터 시종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됩니다. 따라서 카밀라 왕비가 궁궐에 승인 없이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은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인터뷰에서 그녀가 군주제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비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암시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말뿐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인터뷰에서 자신감 넘치고 어쩌면 반항적이기까지 한 어조로 더 이상 뒤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찰스 왕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이 일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스캔들을 헤쳐나가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군주제를 현대화하려 애썼던 찰스 왕세자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바로 그 제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드물게 분노를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카밀라에게 즉시 궁궐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터뷰에 대해 추궁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과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대담한 발언을 하기 전에 자신이나 궁궐과 상의하지 않았는지, 왜 갑자기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명극에서는 찰스 2세라는 곡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카밀라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옹호하며 왕비라고 해서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 곁에 서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왕세자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뷰 문제가 아니라 충성심, 신뢰, 그리고 군주제의 대중적 이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논쟁은 빠르게 격화되었고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찰스 왕세자는 평소 차분했던 그는 갑자기 좌절감에 휩싸여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져 궁궐 벽에 울려 퍼졌다. 방 밖에 있던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일해온 직원들도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인 찰스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그는 카밀라에게 약혼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왕실은 이런 면에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카밀라의 손가락에는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의 사랑하는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왕대비의 소유였던 왕실 역사의 한 조각이었고 두 사람의 사랑과 고난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 싸워온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카밀라는 잠시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그러다 언제나 그녀를 특징 짓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천천히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다. 그녀는 반박하지도 애원하지도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반지를 근처 탁자에 놓고 돌아서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밤 윈저 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찰스 곁을 지켰던 카밀라는 짐을 싸고 있었고 그녀의 직원들은 필수품만 서둘러 챙겼습니다. 논의할 시간도 질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감이 너무나 컸기에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참으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밤 윈저 성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실 차량이 성 입구에 도착했을 때 카밀라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보안 카메라에는 카밀라가 가장 신뢰하는 시녀와 경호원 한 명만을 대동하고 왕실 차량에 탑승한 채 궁궐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퇴장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에 올라탔고 아무 말 없이 차량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밀라가 버킹엄 궁전 서쪽 테라스에 발을 디딘 순간 궁전 안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자신의 집무실에 머물렀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왕실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위 참모들이 소집되었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사태 수습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왕실의 심각한 홍보 재앙이었습니다. 이미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스캔들은 그 기반을 뒤흔들 위협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비는 즉시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윌리엄 왕자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왕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한편 언론은 이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예정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궁궐 내 긴장감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소문이 무성했고 언론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궁궐은 어쩔 수 없이 즉시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찰스 왕과 카밀라 왕비의 관계가 끝을 향해 가는 시작이었을까요? 앞으로 이 사건의 더 자세한 이야기, 왕비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궐 안에서 벌어진 싸움, 대중의 저항, 그리고 카밀라 왕비가 찰스 왕세자의 아내, 더 나아가 왕비가 되기까지 거쳐야 했던 신중한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카밀라는 찰스 왕세자의 아내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삶에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 잃었다가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되찾기 위해 싸웠던 여인.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맺고 그녀가 왕실 생활에 발을 들인 후에도 그 무엇보다 그녀가 그의 곁에 진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결혼 반지였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더 이상 아웃사이더도 한때 왕실을 뒤흔들었던 스캔들도 아니라는 조용한 메시지였다. 정당성의 상징이었지만 그 대가는 컸다. 1990년대 후반,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매우 민감한 주제였던 시절, 대중은 카밀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실패한 결혼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카밀라는 다른 여자, 수백만 명이 믿었던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 다이애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후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많은 사람들은 카밀라가 찰스의 삶에, 더 나아가 왕실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지만, 찰스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에게 카밀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찰스는 다이아에나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를 깊이 사랑했지만, 왕실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의무가 사랑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1970년대 당시 카밀라는 미래의 왕에게 적합한 신붓감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귀족 출신이었지만 왕실이 원하는 순수한 왕족 이미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찰스는 다이애나와 결혼했고, 카밀라는 앤드류 파커와 결혼했습니다. 비록 각자의 길을 갔지만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들의 불륜이 알려졌을 무렵에는 이미 특정 계층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에나가 그 꼬리표가 결혼 생활에 계속 따라다녔나요? 사람들이 그 말을 썼고 그게 굳어진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생활에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좀 복잡했죠. 라고 말한 유명한 인터뷰는 카밀라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카밀라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두 사람이 다시 사랑에 빠졌을 때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은 카밀라의 모든 행보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찰스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내린 모든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공개 행사를 피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그녀는 완전히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2002년 마이클 피트 경이 찰스의 개인 비서가 되었는데,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찰스와 카밀라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은 카밀라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버킹엄 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카밀라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스캔들의 과거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궁지에 몰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카밀라를 잃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피트는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관계를 끝내려 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용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여왕, 정부 관리, 종교 지도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국 국민과 같은 주요 인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밀라는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왕실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야 했습니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전환을 통해 두 사람이 결혼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승인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1998년에는 공식 석상에서 카밀라를 인정하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카밀라가 참석한 파티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두었다는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수년간 흔들림 없이 카밀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결국 여왕은 2005년에 마지못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은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민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피로연을 주최했습니다. 이는 전폭적이고 열정적인 승인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여왕의 마지못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카밀라가 인정받기까지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다이애나비와 비교하며 찰스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여겼고, 심지어 찰스가 그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찰스와 카밀라는 새해 휴가를 스코틀랜드에 있는 찰스의 별장 버크 홀에서 보냈습니다. 찰스는 마침내 청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수년간 공개적으로 교제해왔고, 왕실은 약혼을 위해 신중하게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2005년 2월 약혼 발표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약혼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 반지는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찰스가 카밀라에게 준 반지는 평범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존경받는 왕족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왕 대비의 반지였습니다. 왕실에서 사랑받는 인물이었던 찰스가 카밀라에게 준 반지는 1930년대 아르데코 양식으로 정사각형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이 반지를 통해 단순히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 왕실의 일원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찰스가 무릎을 꿇고 청혼했는지, 카밀라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화려한 로맨틱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답변을 애매하게 하고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피하고 손가락에 낀 반지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결혼식까지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때문에 예식이 연기되었고, 윈저 성에서 좀 더 소박한 길드 홀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왕실 지지자들은 찰스의 재혼을 반대했지만 다른 이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2005년 4월 9일 찰스와 카밀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행렬이나 사치스러운 왕실 전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시민 결혼식 후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카밀라는 그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발을 내딛는 순간의 무게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투쟁 끝에 얻어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옆에 서서 손가락에 반지를 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그의 아내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카밀라에게 그 반지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수년간의 의심과 판단 그리고 저항을 극복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마침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찰스가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보석의 문제가 아니라 반지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다툼이 심각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찰스가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했던 바로 그 반지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스캔들과 카밀라 왕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카밀라가 왕비가 된 후에도 놀라는 그녀를 따라다녔고, 궁궐은 그녀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중의 입방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100번째 생일이에요. 믿기지 않네요. 수년 동안 사람들은 그녀가 진정으로 왕실에 속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여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찰스 왕세자와의 관계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대중의 관심 대상이었고 2005년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찰스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야기의 다른 여자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찰스의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특히 왕실 고위 구성원이 연루되면서 이러한 분열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카밀라가 직면했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해리 왕자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왕실과의 관계는 수년 동안 험난했지만 2023년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며칠 동안 해리 왕자와 그의 책과 관련된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책은 그의 삶에 대한 매우 사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했고 언론과의 갈등,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해리 왕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카밀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찰스 왕세 손비와 그의 형 윌리엄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카밀라가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더라도 배후에서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밀라가 언론의 이야기를 유출하여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했으며 언론과의 연줄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카밀라는 왕실에 들어가면서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이 아닌 친절하고 아름다운 아내로 보이도록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고 대중은 오랫동안 카밀라의 영향력에 대해 추측해왔지만 다이애나의 아들로부터 직접 이러한 주장을 듣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사실인지 의문을 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해리가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왕세자는 이 책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수년간 해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카밀라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은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카밀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카밀라는 항상 스캔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피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격분했으며 해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리의 책은 찰스와 나머지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해리가 왕실 업무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여전히 영향을 미쳤고 그의 비난은 찰스와 카밀라가 단합되고 존경받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 관계의 화해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해리와의 갈등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는데 2023년 5월 찰스와 함께한 카밀라의 대관식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화합의 순간이 되어야 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그녀의 새로운 칭호를 축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리 왕자는 참석했지만 메건은 캘리포니아에 머물렀고 해리 자신도 런던에 몇 시간만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짧은 등장은 그가 카밀라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카밀라의 권력 장악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표면적인 보도에 따르면 카밀라는 자신의 가족이 대관식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녀의 손주들은 특별한 영예를 얻었으며 일부 내부 관계자는 그녀가 특정 고위 왕족들보다 손주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카밀라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껴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카밀라가 왕실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고 친척들이 전통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혼합 가족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거세었지만 왕실은 또다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대관식을 둘러싼 또 다른 주요 논란은 2005년 찰스와 결혼했을 때 카밀라의 칭호가 갑자기 바뀐 것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찰스가 국왕이 되면 그녀는 왕비, 프린세스 컨소트로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중의 정서를 존중하고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관식 직전 왕실은 조용히 이 칭호를 변경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아에나비의 칭호에서 왕비를 빼고 공식적으로 카밀라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는데 그들은 이를 원래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비 지지자들은 이 변화가 카밀라가 대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항상 왕위를 계승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왕실 전문가들은 찰스 왕세자가 압력을 받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칭호 변경은 찰스 왕세자와 그의 아들들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윌리엄은 이를 왕실의 의무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리는 카밀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다시 썼다는 또 다른 증거로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카밀라가 권력을 공고히 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카밀라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왕실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버킹엄 궁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도하여 오랜 기간 왕실에서 근무했던 여러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카밀라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 궁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해고 인물 중 한 명은 안젤라 켈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전 의상 담당이자 측근이었던 앤젤라 켈리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산을 맹렬히 보호해왔으며 여왕 서거 이후 그녀와 카밀라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켈리는 조용히 윈저 저택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있는 훨씬 작은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카밀라가 이제 실권을 쥐고 있으며 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치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듯 왕실을 뿌리째 흔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찰스 왕세자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2024년 초 왕실은 찰스 왕세자가 IM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왕실 스캔들에서 왕실의 미래에 대한 우려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카밀라는 더 많은 왕실 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그녀가 진정한 여왕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할 기회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찰스 왕세자의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 왕실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했습니다. 특히 윌리엄 왕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면 카밀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카밀라는 예상보다 빨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래왔듯이 찰스 곁을 지켰지만 공개적으로는 단결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찰스가 건강 문제와 국왕으로서의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카밀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국왕으로서의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 사람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물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과연 카밀라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이 그녀의 왕비로서의 통치를 끝낼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클릭해주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서 오늘 박힘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